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사는 사연 채널 구독자예요. 외동아들 장가 보내고 손녀까지 본 사람이에요. 핸드폰 사진첩에 손녀 사진이 가득한데 살면서 겪은 어떤 기억은 사진 없이 눈만 감아도 참 선명하게 느껴지네요. 특히나 부모님 장례 치른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합니다. 아버지는 오랜 병환 끝에 돌아가셨는데 엄마는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게 상처처럼 남아있어요. 베풀기 좋아하고 푸덕하던 엄마의 부고 소식에 조문객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릴 적 동창회에서도 많이들 왔죠. 그리고 동주, 그 친구가 왔을 때 큰 소란이 벌어지게 됐어요. 술 한 잔 기울이던 동창들이 쌍심지 켜고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쟤, 설마 동주 아니지? 동주? 야, 걔가 떼어먹은 돈이 얼만데 무슨 얼굴로 여길 와? 아이씨, 동주 맞네? 야, 저 자식 여기 왜 왔냐? 제정신이야? 동창들 시선이 한 곳에 몰렸어요. 거기엔 피골이 상접한 동주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쫄딱 맞아 물을 뚝뚝 흘리면서 왔더라고요. 우리 엄마 영정 사진을 보자마자 동주는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죠. 아이고 어머님. 전 처음에 걔를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고생을 하고 다녔는지 찌들고 후줄그레한 모습이었죠. 그때 동창들이 우르르 나와 걔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 쓰레기야. 돈 떨어져서 여기까지 찾아왔냐? 야, 정자야. 이 자식 사람 아니야. 당장 쫓아내. 남자 동창들은 동주를 끌어낸다고 난리고 여자 동창은 절 붙잡고 그러더라고요. 도박에 눈 돌아가 친구들 돈 뜯어낸 게 얼마인데 무슨 낯짝으로 여길 오느냐고요. 저한테도 돈 뜯어갈 목적으로 온 거라고 당장 동주를 내쫓으라고 난리였어요. 하지만 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전 친구들을 동주에게서 떼어놨습니다. 왜들 이래? 여기가 니들 싸움박질하는 데야? 니들 사정이 어떻든 동주 놔줘. 우리 엄마 보러 온 거잖아. 그제야 동창들이 동주를 놔주더라고요. 그 친구를 잡아두긴 했지만 순간적으로 저도 갈등했습니다. 이 친구를 내쫓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엄마 영정 사진을 보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전 동주를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물었죠. 친구들 말이 사실이냐고. 정말 도박할 돈 떨어져서 나한테 온 거냐?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친구는 절대 아니라고 몸소리를 쳤어요. 아니야, 정자야. 친구는 무릎을 꿇고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마지막 인사하러 온 거 맞아? 동주야, 나 너 쫓아내고 싶지 않아. 그렇지 않아도 내 가슴 찢어진다고. 미안하다. 이런 꼴로 와서. 근데 나 어머니한테 마지막 인사 꼭 드리고 싶어서 온 거야. 나 내쫓지 말아줘. 제발. 동주는 우리 엄마 영정 사진을 보더니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지켜보는 제 가슴이 파도처럼 일렁일 정도였죠. 봄비가 사납게 내리는 날이었어요. 동주는 쫄딱 젖어 머리에서부터 물이 줄줄 흘렀고 피골이 상접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디서 노숙자처럼 지내다 왔는지 고약한 냄새가 말도 못했고요. 저도 눈물이 흐르더군요. 속상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 왜 이렇게 됐어? 왜? 누구보다 똑똑하고 잘 나갔잖아. 왜 도박을 해서 이 난리를 만들어? 우리 엄마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너 큰일 하래라고
얼마나 칭찬을 했는데. 나도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미안해. 미안하다. 동주는 절대 이렇게 살 애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서 동주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씩씩한 애였어요. 학교에서 내내 반장, 회장을 도맡아 했던 친구였습니다. 키도 헐친하고 운동도 잘했는데 공부까지 잘했으니까요. 아침 조회 시간이면 아예 교장 선생님 옆에 서 있던 애였어요. 또 동주가 상 받나 봐. 에이, 이번엔 그림상은 내가 받고 싶었는데. 사실 동주 쟤 물감도 내 거 빌려서 그렸어. 괜히 약 오르는 거 있지? 다음부턴 빌려주지 마. 아니, 상은 혼자 다 받잖아. 괜히 얄밉네, 동주 녀석. 못하는 게 뭐야, 도대체. 학교에서 주는 상은 모두 동주 차지였어요. 친구들이 사춘기 겪으며 방황할 때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바라잡아주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명문대까지 간 친구였습니다. 집안 사정 생각해 장학금 받으며 학교 다니고 인기도 많은데 해프지 않는 참 괜찮은 친구였죠. 한편으론 과감한 면도 있었어요. 다들 월급쟁이로 시작할 때 사업을 벌여 가장 먼저 성공한 곳도 동주였습니다. 동창들 한참 결혼들 할 때 동주한테 비싼 선물이나 화환 안 받아본 애들이 없을 정도였어요. 자, 우리 친구들 결혼 축하하며 콜리기 시절부터 봐온 박호상 김지연, 아들 딸 가리지 말고 순풍순풍 자식 낳고 잘 살아.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이 몸이 TV와 냉장고 선물했습니다, 여러분. 역시 야, 사업 크게 하는 사장님은 다르네. 동주야, 나 결혼할 때도 알지? 넌 제발 여자친구 좀 데려와라. 너 장가 가면 더 크게 쏠지도 몰라. 단 기한은 올해까지다. 동주 너 와이프한테 허락은 받고 선물 쏘는 거니? 너 그러다 미진 씨한테 혼난다. 동주는 사업을 크게 하며 미스 코리아 출신의 화사하게 예쁜 아내까지 얻었습니다.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던 친구였죠. 동주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큰 장례식에 조문객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영향력 있는 젊은 사업가라고 매체에서도 자주 나왔고요. 성공한 동문이라고 명문대 학보에 실릴 정도였죠. 한마디로 잘 나가던 사업가였어요. 동창들 모두 잘난 친구인 동주 덕을 봤으면 봤지. 이렇게 인간 쓰레기 취급을 하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게 다 도박 때문이었어요. 잘 나가기만 했던 동주 인생은 도박에 빠진 몇 개월 만에 시궁창에 빠져버렸습니다. 손을 자르지 않고서는 못 끊는다는 도박이 동주를 완전히 망쳐버렸죠. 단번에 성공한 사업이 문제였을까요? 이른 나이에 돈맛을 알아버린 게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나쁜 친구의 꼬임에 넘어간 건지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놀란 전 친정 엄마한테 흘리듯 말했어요. 엄마, 동주 기억하지? 걔 미쳤나 봐. 글쎄 도박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린대. 그게 사실이냐? 헛소문 아니야? 나도 헛소문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어이없게도 진짜야. 나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왔는데 애가 눈빛부터 맛이 갔더라고요. 동주한테 막 뭐라고 하고 보냈는데 영 찜찜해. 애가 왜 그렇게 됐지? 정자 너 괜한 소문 덧붙이지 말고 잠자코 있어. 동주 곧 돌아올 거다. 걔가 그럴 애가 아니야. 엄만 어려서부터 걔 편 잘 들어주더라. 에휴, 괜히 말했다. 엄마 동주한테 연락 와도 받아주지 마. 알겠죠? 엄만 심각한 표정을 하시더니 말을 아끼셨죠. 워낙 우리 집에 자주 오던 애라 자식 같아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바람과 달리 동주는 날이 갈수록 망갔어요. 결혼에 애까지 있는 마당에 도박에 빠져버리니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죠. 감당할 수 없는 빚까지 져가며 도박하는 남편을
어느 여자가 참아주겠어요? 미스 코리아에 잘 나가던 사업가 남편이 도박에 빠져 가정을 등한시한다고 당시 잡지에도 실릴 정도로 시끄러웠죠. 크게 하던 사업도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친구들도 영문을 알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쭉 뻗은 탄탄대로를 자기 발로 차버린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결국 동주는 아들이랑 생이별하고 이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는 동창회에 잘 나오지도 않았고 소문만 무성했어요. 다들 동주를 미워하고 탓하기 바빴습니다. 그 자식 순 얼치기였다고 겉만 번지르르한 사기꾼이었다는 얘기가 끊이질 않았죠. 처음 동창들은 까맣게 몰랐어요. 어느 날부터 동주가 사업이 어려워 돈 빌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걔한테 돈 빌려준 애들이 한둘이 아니었고 액수도 컸습니다. 처음엔 다들 안타까워하기만 했어요. 잘 나가던 사업이 잠깐 기울어진 게 아니냐면서요. 그래도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았죠. 워낙 어릴 때부터 동주 살아온 걸 봤으니까요. 사업이 어디 쉬워. 그래도 금방 일어나겠지. 동주 보통 녀석 아니잖아. 근데 빌려간 액수가 만만치 않아. 동창들 다 걔한테 돈 빌려줬을걸. 그걸 다 갚을 수 있을까? 난 좀 의심스러운데. 동주가 어떤 앤데 그걸 못 갚겠냐? 기다려보자고. 난 내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줬어. 이자 쳐서 갚는다니까 느긋하게 기다려보자고. 하지만 빌려간 돈을 갚았다는 소식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죠. 점점 원망이 커지기 시작하더니 둑이 터지듯 진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창들 모임 있을 때마다 동주 얘기에 돈이 따라붙었어요. 큰 돈을 빌려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 그나마 연락이 다 만난 애들은 열불을 토해냈죠. 걔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도박에 미쳤다고 욕을 해댔어요. 너 모르냐? 동주 도박에 빠져서 노름할 돈 빌리고 다니는 거. 나도 미치겠다 진짜. 마누라 알면 나 쫓겨나게 생겼다고. 그게 사실이야? 너 어디서 들었어? 그럼 그 녀석 이혼한 게 도박 때문이었어? 사업 망한 것 때문이 아니라? 왜 그걸 이제 말해? 내 돈 어떻게 받지? 아, 큰일 났네. 일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죠. 동조 사업이 어려운 줄만 알고 자식 대학 등록금 빌려준 동창, 집 사서 이사 갈 돈 몽땅 빌려준 동창까지 다들 분하고 억울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동주의 도박 중독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그때부터 동주는 범죄자 취급을 받았어요. 별별 욕이 다 나왔고 모임 때마다 죽이네 살리네 분위기도 살벌했습니다. 한 번은 동창 애들이 우르르 동준의 집에 몰려갔더라고요. 돈 내놓으라고요. 그런데 동주 와이프 집 나갔더래요. 아들 데리고 친정 가서 빈집이었다는 얘기였죠. 창창하던 동주 인생은 바퀴를 달고 굴러떨어진 것처럼 시궁창에 박혀버렸습니다. 게다가 돈 빌릴 때 사업 핑계만 댄 게 아니더라고요. 요양원에 계신 치매 걸린 어머님이 아프다, 생활비가 모자르다고 돈을 빌렸고 나중에 모두 동주를 피하기 바빴죠. 물귀신처럼 돈 달라고 달라붙었으니까요. 다들 동주 얘기만 나오면 이를 갈았습니다. 엄마, 동주 걔 망가졌어. 완전히 애 못 쓰게 됐다고. 다시 돌아오긴 뭘 돌아와. 친구들 다 동주라면 진저리를 쳐. 언제 한번 나한테 데려와라. 내가 붙잡고 얘기 좀 해보게. 밥도 한 끼 따뜻하게 먹이고 싶고. 그 속이 속이겠어? 엄마, 됐어. 걔한테 잘못 걸리면 돈 뜯겨. 정상적이지가 않다니까. 이혼당하고 사업 박살나도 정신 못 차리는 애를 엄마가 무슨 수로. 됐어요. 신경 끄고 살자.
너라도 동주 보면 설득해봐. 너랑 오누이처럼 지낸 사이 아니야. 난 걔만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 뭘 그래?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자란 앤데 엄마가 짠할 게 뭐 있어요. 어릴 적 동주네와 담장 하나를 두고 이웃하고 살았습니다. 동주 부모님은 작은 가게를 열고 구두를 만들어 파셨어요. 명절이며 무슨 날이면 음식도 나눠 먹고 골목길의 이웃들이 다 친하게 지내던 시절이었죠. 구두를 끝내주게 잘 만들던 동주 아빠는 우리 동네 봉사왕이었어요. 어려운 분들 돕는다고 칭찬이 자자한 분이었죠. 돈 안 되는 일까지 도맡아 하시느라 동주 부모님은 늘 바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동주랑 같이 저녁을 먹은 건 셀 수도 없었어요. 같이 숙제하고 양치까지 하고 난 뒤에야 자기 집에 가는 날도 덜어 있었죠. 그래서인지 저도 엄마 말이 목에 가시처럼 걸렸고 돈 문제로 한창 시끄러울 때 친구들 눈을 피해 동주를 만났습니다. 어떻게든 얘를 돌이켜보려고요. 하지만 동주는 눈빛부터 맛이 간 상태였어요. 몰골도 그렇고 정신이 반쯤 나갔더라고요. 동주야, 왜 이래?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동창들한테 사과하고 일용직 나가서라도 돈 벌어. 왜 도박에 빠져서 아까운 인생을 버리는 건데? 이대로 멈출 순 없어. 그동안 잃은 돈이 얼만데. 내가 지금 감을 잃어서 그렇지. 운이 좋으면 원금 정도는 찾을 수 있어. 이게 생각보다 되게 합리적이야. 정자, 너도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냐? 아니라니까.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네 인생 시궁창인 거 모르겠어? 이혼당하고 온 세상이 널 쓰레기라고 손가락질하는데 모르겠냐고. 아니야. 딱 한 번만 더 하고. 정자야, 돈이 있냐? 나 돈 좀 빌려주라. 사람 한번 살리는 셈 치고, 오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할게. 네 돈 몇 배로 갚아줄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둬. 왜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 그걸 왜 시작을 해서 생지옥에서 사니? 가볍게 시작했지. 몇 번 돈을 따니까 이게 괜찮은데 싶은 거야. 아이, 됐고. 너 돈 좀 있냐? 너 지금 있는 거라도 다 줘봐. 너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우리 엄마가 너 걱정해, 이 자식아. 도무지 말이 안 통했어요. 동주는 사업이 잠시 힘들어 자금이 안 돌 때 스트레스라도 풀자 싶어 손을 댔나 보더라고요. 몇 번 운 좋게 돈을 땄고 그게 중독이 되어 온갖 돈 다 끌어다가 쓰고 탕진한 게 지금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이유야 어쨌건 이미 강을 건넌 뒤였어요. 게다가 동주를 만난 그날 전 돈까지 빼앗겼습니다. 화장실 잠깐 다녀왔더니 제 가방을 뒤져 현금을 싹 다 가져갔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죠. 다시는 상종 못할 인간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엄마가 뭐라고 하든 더 만날 일은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참 허탈하더라고요. 어려서 그렇게나 똘똘한 동주가 어쩌다 도박에 미친 괴물이 됐는지 수많은 물음표만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주를 잊고 냉랭하게 지내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엄마와 생이별을 하게 된 전 생사를 찢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죠. 새벽에 부엌에서 쓰러지신 그대로 숨을 거두신 거였어요. 당시 전 결혼한 상태였고 남편한테 의지에 겨우 상을 치를 수 있었어요. 전 주소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단체 부고 문자를 보냈고 동주가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동주가 장례식에 왔고 동창들이 들고 일어난 거였습니다. 저도 친구들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어요. 제 돈도 훔쳐서 도박하러 간 애를 친구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저 녀석 뻔뻔한 것 좀 봐. 야, 정자 마음 약하니까 이럴 때 또 돈 꾸라고 왔냐? 저건 사람도 아니야. 도리도 모르는 짐승이지. 친구들이 절 보호하겠다고 나섰지만 전 걔들을 말렸어요. 제가 친구들을 막자 동주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돌아가신 엄마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너 알아? 우리 엄마가 네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왔으니까 밥은 먹고 가. 우리 엄마가 차려주는 마지막 밥이야. 동주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동창들 있는 곳으로 가 앉더라고요. 동창들은 벌레 씹은 표정들을 하고 있고요. 전 조문객들이 밀어닥쳐 그 자리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서 친구들 얘기 소리가 간간히 들렸어요. 면목이 없다. 면목 없는 녀석이 여길 왜 와? 갚을 돈이라도 갖고 왔냐? 저기 있잖아. 동주는 고개도 못 들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 주호가 병원에 있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자식 봐라. 또 지 자식 핑계대는 것 봐. 정자야, 내가 이 자식 들이지 말라고 했지? 장례식장에서 돈 얘기를 꺼내잖아.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여기 정자 어머니 장례식장인 거 몰라? 너 술 취했냐? 확 도른 거야? 진짜야, 믿어주라. 주호가 많이 아파. 한시가 급할 정도야. 주호 엄마한테 수술비가 없다고 연락이 왔어. 이혼할 때 나랑은 죽어서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던 여자야. 나라면 치를 떠는 여자인데 자식 수술비 없다고 연락이 왔다고. 나 한 번만 도와주라. 미안해. 내 말 좀 믿어줘. 너는 진짜 안 되겠다. 아무리 도박이 좋아도 그렇지. 멀쩡한 자식을 팔아? 맞고 싶지 않으면 얼른 나가라. 정자 아니었으면 넌 벌써 애들한테 얻어 터졌어. 동창들은 이를 득득 갈고 있었죠. 전 친척을 배웅하고 들어오다 그 얘기를 들었고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전 동주를 끌고 나와 그냥 가라고 등을 떠미는 척했죠. 친구들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저한테 쏟아냈어요. 정자야, 저 자식 말 믿으면 안 돼. 아들 수술? 웃기시네. 다 핑계라고. 너 쟤한테 돈 빌려주면 절대로 안 된다. 알았어? 동주는 제 손에 끌려 나와 주차장에 폐인처럼 주저앉았습니다. 더 걸을 힘도 없나 보더라고요. 한참을 망설이던 제가 물었습니다. 진짜냐고. 아들 주호가 그렇게 위중한 상태냐고 물었죠. 동주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번엔 정말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그 얼굴, 눈빛,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그때만큼은 진실된 표정이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전 동주한테 지갑 좀 내놔보라고 했어요. 손때 묻은 지갑에는 단돈 1,000원이 전부였죠. 돈 한 푼 없는데 장례식장엔 어떻게 왔는지 의문일 지경이었죠. 전 잠깐만 기다리라 하고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기계에서 지폐 세는 소리를 들으면서 전 엄마를 떠올렸어요. 돌아가신 친정 엄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라면 돈을 빌려줬을 것 같았습니다. 설사 거짓말이라도 빌려주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동주 손에 그 돈을 쥐어줬습니다. 대학병원 큰 수술이라면 적은 돈으론 택도 없을 것 같았어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죠. 동주야, 이거 받아. 얼른 병원 가서 아들부터 살려. 정자야. 두 말 말고 가서 아들부터 살리라고. 우리 엄마가 빌려주는 돈이야. 솔직히 너 미운데 엄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많이 생각하고 결정한 거야. 갚는 건 너한테 맡길게. 그리고 못 갚을 거면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무슨 말인지 알아? 고맙다, 정자야. 고마워. 동주는 돈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더니 벌떡 일어나 도로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다시 때 없는 봄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동주는 그 돈을 꼭 아기 안듯이 하고는 모퉁이로 사라지더라고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급해 보이던지 제 가슴이 다 먹먹할 지경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돌아와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동창들이 동주한테 돈 빌려줬냐, 안 빌려줬지, 캐물었지만 별 대답 안 하고 조문객을 맞이했어요. 동창들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동수한테 큰 돈을 빌려준 처지들이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도 한 달이 지난 후 전 동주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곁에 없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없어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정자야, 나 동주야. 어머니는 잘 보내드렸고? 너 동준이? 엄마는 잘 보내드렸지. 그 말 하려고 전화했어? 정자야, 너만 괜찮으면 우리 볼 수 있을까? 혹시 병원으로 와줄 수 있어? 우리 주호 수술 잘 받고 회복 잘 됐거든. 뭐라고? 너 그때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아들 잘 회복한 거야? 네가 우리 주호 살렸어. 정말 고맙다. 고마워. 동주는 울먹이고 있었죠. 전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정말 잘 됐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동주가 장례식 때 했던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것도 같았습니다. 동주가 저한테 빌려간 돈은 아들 수술비가 맞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 아비로서 못 볼 꼴 보이고 부모 갈라서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그대로 잃고 싶진 않았겠지요. 동창들에게 얻어맞을 각오하고 우리 엄마 조문나서 저한테 빌려간 돈으로 주호를 살릴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병원으로 찾아가자 동주가 한달음에 절 마중 나오더라고요. 휠체어를 탄 동주 아들은 절 보고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주호야, 안녕? 아줌마 기억 안 나지? 너 돌 때 보고 처음 본다. 어려운 수술 잘 이겨내줘서 고맙다. 주호야, 인사해야지. 고맙다, 정자야. 우리 아들 이제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절 받아. 넌 내 은인이야. 왜 그래?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 아니야. 주호도 알아. 지금은 대접할 게 마땅치 않고 진짜 내 마음이니까 절 받으라고. 어서. 됐어. 저를 하니 많이 실랑이를 하는데 낯익은 얼굴이 다가와 저한테 주스를 쥐어주더라고요. 보니까 동주 아내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동주 잘 나갈 땐 그렇게나 예뻤는데 이혼 과정에서 마음 고생하고 자식 아파 속앓이해서 그런가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동주 와이프는 말없이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돈 아니었으면 우리 주호 더 말을 못하겠네요. 조건 없이 베푸신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부부가 눈물을 줄줄 흘리며 고맙다고 하는 통에 저까지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았네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동주의 결심이었어요. 아들이랑 아내 병원으로 들여보내고 절 지하철까지 데려다 준다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쓰레기였어. 진창을 헤매고 있을 때 몰랐어. 어떻게든 원금이라도 만회해보려고 꼭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미친 짓이었지. 애초에 그런데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는데. 도박? 다시는 안 해. 나 결심했다.
네 돈도 갚고 동창들 돈도 갚을 거야. 몰매를 맞더라도 찾아가서 용서 빌고 단번에 신뢰를 회복하긴 어렵겠지만 너라도 나 믿어줄 수 있겠어? 너 진심이야? 정자야. 조금 시간이 걸려도 괜찮겠냐? 내 아들 살려준 네 돈 내가 정직하게 일해서 갚을게.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안하고 고맙다. 전 얼떨떨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주한테 들은 이야기를 실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놀랄만한 소식이 또 들려왔죠. 동주가 동창들을 찾아다니며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빚을 꼭 갚겠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적은 돈이라도 꼭 갚겠다. 할 수 있는 일은 닥치는 대로 하겠다 했다던데 몇몇은 비아냥거렸습니다. 도박쟁이 말을 누가 믿냐고 하면서요. 하지만 한 해, 두 해 시간이 가는 동안 우린 작은 기적을 목격하게 됐어요. 동주는 정말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제 통장에도 적은 돈이 남아 매달 돈이 들어오고 있었죠. 동주 진짜 도박 끊었나 보더라.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잃을 뻔하더니 벼락 맞은 것처럼 정신 차렸나 보지? 설마 또 엉뚱하게 벌어서 빚 갚는 건 아니겠지? 아니라더라. 걔 일용직부터 할 수 있는 건 다 한대. 하루에 독한 커피를 몇 잔을 마신다더라고. 몸이 편하면 쓸데없는 생각 든다고. 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미친 듯이 일한다던데? 동창에 나갔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죠. 다들 동주 독하다고 난리였어요. 정말 도박을 끄는 건지 재결합은 한 건지 궁금했죠. 어느 날 동주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둘은 여전히 이혼한 채로 살고 있더라고요. 2주에 한 번씩 아들을 보러 온다고 하면서 자기도 놀라고 있대요. 그 사람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자고 그 외 시간은 일만 하는 것 같아요. 깡 말라서 어찌 사나 싶은데 표정은 확실히 달라졌네요. 도박은 이제 손도 안 대는 거 맞아요? 동창 애들이 다 궁금해해서요. 다행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전 완전히 믿을 수가 없네요. 자칫 잘못하면 다시 그 버릇 나온다던데 전 다시는 같이 못 살아요. 저기, 애아빠가 언니가 빌려주신 돈은 다 갚았나요? 절반 넘게 갚았어요. 동창 애들 돈도 꾸준히 갚고 있고요. 주호는 건강하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동주 아들은 공부를 잘해 전교 1등을 도맡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애엄마도 직장을 구해 아들이랑 둘이 소박하지만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뒤로 동주의 아내와 연락할 일은 없었습니다. 저도 애들 키우고 사업하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그 사이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렀고 동창들도 함께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무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주는 우리한테 진 빚을 모두 갚아나갔어요. 인간 승리다, 인생 역전이다, 다들 말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통장에 매달 찍히는 돈 아니면 동주 소식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돈 버는 데만 올인하는지 동창회엔 한참 오지도 않았으니까요. 나중엔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였어요. 가뭄에 콩나듯 4, 5년에 한 번씩 동창회에 나오면 조용히 밥만 먹고 가더라고요. 일하느라 굳은 살 백인 손을 보여주는 걸 보면 다들 숙연해지곤 했었죠. 돈 안 갚는다고 염라대왕 같이 굴던 동창들도 동주 다시 봤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자식이, 난 놈은 난 놈이야. 그 어렵다는 도박을 끊고 우리들 빚도 20년이나 걸렸지만 다 갚았잖아. 주변에 그런 사람 본 적 있어? 난 없어. 나도 없어. 이건 진짜 인간 승리라고 봐야지. 걔 눈빛 달라진 거 봐. 지금 당장 어디 절에 들어가서 수행한다고 해도 믿어질 정도라니까. 암튼 놀랄 노짜다. 불행은 강 건너 불구경하며 살던 제 인생을
그 일이 있기 전까지 평탄하기만 했습니다. 신혼초 맞벌이를 하다가 저 혼자 사업을 시작한 이후론 계속 탄탄대로였어요. 외동아들 장성의 가정 꾸릴 나이 될 때까지 남부럽지 않게 뒷바라지하고 남편과 시댁에도 정성으로 잘했습니다. 남편은 안정적으로 월급 받아오고 저는 월급의 몇 배나 되는 돈을 버니 돈 아쉬운 건 모르고 살았죠. 재산 일구며 평생을 그렇게 살 줄 알았던 건 제 커다란 착각이었습니다. 감염병이 온 나라를 덮치자 제 사업도 크게 휘청이게 됐어요. 처음 한두 달은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곧 지나가겠지. 기다리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 여기며 사업 재정비도 하고 건강도 챙기자 생각했어요. 하지만 불행의 여파는 제 사업을 빠르게 덮쳤고 돈 때문에 피 마른다는 심정을 그때 처음 알게 됐죠. 직원을 빠르게 정리하고 재고도 나름 정리했는데도 제 사비를 들여도 막지 못할 위기가 결국 오더라고요. 차마 지인들에게는 손을 벌릴 수가 없어 결국 시댁에서 돈을 빌려야 했는데 처음 벌어진 상황에 별 소리를 다 들어야 했습니다. 죄인된 심정으로 시부모님께 처음 돈을 빌렸죠. 3천만 원이란 돈이었어요. 남편은 회사를 간두고 제 일을 돕고 있다가 같이 포화를 맞았습니다. 그때까지 제 사업이 잘 돼서 상가도 사고 외제차도 굴리고 하던 남편은 일이 틀어지니 절 매섭게 몰아붙이더라고요. 시댁에서 돈 빌린 것도 큰 흠이 됐고요. 수십 년을 잘하다가 단 한 번의 휘청임으로 실패자 취급받는 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넌 사업의 기본도 몰라. 이렇게 어려울 때 대비해서 돈을 따로 챙겼어야지. 어머니 돈까지 빌려가서 뭐하는 짓이냐. 너 사업 깨끗하게 정리해. 그만 좀 뻐기고. 세상 잘난 척 독박으로 하더니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어? 내 덕분에 호강하고 할 땐 언제고 힘들 땐 이렇게 비수를 꽂니? 그동안 사업하면서 당신 속 썩인 적 있었어?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날 천대할 수 있는 거냐고. 결혼하고 시부모님 봉양 잘하고 아들 잘 키웠으면 됐지. 내가 완전히 실패했어? 남편은 회사는 취미로 다닌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뻐기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신혼 초까지만 해도 넉넉히 못 살다가 제가 사업으로 견인차 역할을 해서 재산을 크게 일으키자 골프다 와인이다 늘어지게 호강하며 살았고요. 감염병 여파 탓에 사업체가 없어지느냐 마느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인데 남편은 시부모님 돈 갚아라. 너 때문에 내 신세 이게 뭐냐. 저만 탓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죠. 피땀 흘려 일군 사무실 종이 한 장도 다 제 노력이 깃든 사업이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으니까요. 가정도 크게 휘청였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아들은 결혼할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재력 있는 집안딸이었고 진즉 둘이 결혼시키려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희 집 사정으로 혼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솟아날 구멍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 말고도 사업이 무너지는 경우는 부지기수였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게 무섭더군요. 사람들 다친 지갑이 도무지 열리지를 않았어요. 상황은 더 궁지에 몰려 집까지 차압을 당하게 됐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죠. 정든 집을 떠나 낯선 동네 작은 단칸방에 살림을 풀었는데 빚 갚으라고 사람이 들이닥칠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에 밥 한 술 넘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쫄쫄 굶을 수 없어 라면을 하나 사서 하루 종일 나눠 먹어야 했는데 그런 모습을 가장 보여주기 싫은 사람이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가난 위기라는 건 감출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이미 아들 월급도 다 갖다 쓰는 처지였고 아들 신용불량자 안 만들면 다행인 상황이었죠. 생전 아들 앞에서 눈물이라는 걸 흘리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펑펑 우는 모습을 보이게 됐어요. 경민아, 엄마가 미안하다. 소희랑 결혼 지금은 아무래도 어렵겠다. 둘이 외국 나가기로 했던 거 미뤄야겠어. 엄마가 면목이 없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 볼게. 조금만 기다려다오. 아들은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죠. 그때 남편이 기름을 붓더라고요. 그러게, 설치고 다닐 때 알아봤다. 적당히 벌렸어야지. 그릇은 요만한데 사업을 그렇게 크게 벌려. 이 여편네 하는 짓이라고는. 살던 집까지 날리게 됐으니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우리 부모님 돈은 어떻게 할 거야? 그 두 노인네 쌈짓돈까지 가져갔으면 어떻게든 회사를 살렸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냐고. 남편 하는 짓거리에 말문이 막히는데 도저히 못 보겠는지 아들이 나서더라고요.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엄마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니 말로 엄마가 잘못해서 사업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아니잖아요. 엄마 사업 잘 되니까 아버지는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시고 대놓고 엄마 덕 보겠다고 한 거 저 똑똑히 기억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 돈 없어도 사시는 분인 거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잘했는데 이러세요. 엄마 좀 그만 몰아붙이세요. 너 지금 아버지한테 대들었냐? 장가 갈 나이 되도록 엄마 치마 폭에 쌓여가지고 하늘 같은 아버지한테 대들어. 그런 썩어 빠진 정신 상태로 장가를 들어 잘 살겠다. 제가 틀린 얘기 한 거 있어요? 엄마 좀 그만 괴롭히시라고요. 이러다 엄마 큰 병이라도 들면 아버지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때 짝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아들 말에 반박을 못하려니 따귀를 날리더라고요. 다 큰 아들은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날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 그대로 쓰러져 울다 잠깐 기절까지 하게 됐죠. 딱 죽고 싶더라고요. 사업뿐 아니라 자식 농사도 실패한 거 아니냐고 남편은 독서를 날렸고 전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라는 신호인지 그때쯤 꿈에 자꾸 엄마가 나왔어요.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 좀 데려가라고 사정을 했던 것도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세상도 사람도 냉정한지, 특히 가족이 꽂는 비수는 그 상처가 더 깊게 남았어요. 그날 새벽 아들이 죽이랑 약을 사들고 집에 왔더라고요. 엄마, 몸부터 추슬려요. 나 지금 결혼 생각 안 해. 소희도 우리 집 상황 잘 알고 있어. 내가 먼저 시간 갖자고 했어. 거의 헤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 걔도 알겠대. 복잡하겠지. 자기 집이 그렇게 잘 사는데 우리 집 이렇게 돼서 싫다고 하면 나도 붙잡을 마음 없어. 그러니까 엄마, 내 걱정은 하지 마요. 엄마 병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경민아, 괜히 없는 말 지어내지 마. 너 소희랑 얼마나 잘 어울렸는데. 엄마가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해 볼게. 소희 마음 잘 잡아봐, 응?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일군 사업인데 억울한 마음이 컸죠. 제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은 아마 파다하게 퍼졌을 거예요. 곰팡이 냄새 펄펄 나는 방에 누워있으면 아들 상견례 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꽃같이 예쁜 소희랑 늠름하게 잘생긴 아들이 더없이 예쁘고 보기만 해도 배가 불렀어요. 사돈 내외와 우리는 애들 결혼시키자마자 유학 보낼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양쪽 집 다 적극 밀어주는 상황이었죠. 학비는 아들이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이 있었고 저도 실하게 재산으로 뒷바라지 더해줄 계획이었어요. 다 하룻밤 꿈 같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모래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였죠. 아니나 다를까 예비 며느리의 엄마 안싸돈 되시는 분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겨우 몸 추스르고 나갔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애들 혼사 깨자고 하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 참 아팠습니다.
저 솔직히 서운합니다. 이런 얘기 먼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소희 외동딸입니다. 세상 모자란 것 없이 키웠어요. 혼자 없었던 일로 하자고 먼저 쐐기를 박아주세요. 소희, 지금이야 울고불고 난리지만 어른들이 나설 때는 또 확실히 나서줘야죠.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네요. 그쪽에선 원망이 대단하더라고요. 딸 가진 그쪽 부모 이해 못할 바도 아니었습니다. 전 그저 아들 경민이가 걱정될 뿐이었죠. 그렇게 지옥을 헤매고 있을 때였어요. 혈육이고 친구고 연을 다 끊어버렸죠. 만나봤자 내 심정 알아줄 것 같지도 않고 나도 모르게 돈 빌려달란 소리 나올 것 같아서요. 눈을 감고 있으면 그냥 이대로 곡기 끊고 세상 뜨자. 자꾸만 마음의 추가 그쪽으로만 기울었죠. 며칠 밤 낮이 지났을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남편은 당분간 시부모님과 지낸다고 집을 나갔고요. 아들도 며칠째 깜깜무소식이었고요. 5년을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와서 지 방에서 깡소주 들이키며 울더니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는 아들을 차마 잡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방에 들어와 가슴 치며 울며 잠든 게 마지막 기억이었어요. 겨우 일어나 며칠 동안 꺼놓은 핸드폰을 켰어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수두룩하게 와 있는데 문자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동주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꼭 만나고 싶다고 연락 한번 달라는 거였죠. 가당치 않은 얘기였어요. 전 누구도 만날 생각이 없었고 조용히 집을 나가 아무런 흔적 없이 세상을 뜰 방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동네 슈퍼에서 소주랑 연탄을 몇 장 사서 도망치듯 나왔어요. 해가 다 져서 집에 들어오는데 골목 입구에 거묵한 그림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땐 종일 굶어 눈앞이 흐릿했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걸 보니 언뜻 몸부터 떨렸죠. 빚 받으러 온 사람인가 싶어 도망치려는데 절 부르며 달려오더라고요. 처음엔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자야. 누구세요? 나 동주야. 박동주. 네가 어떻게 여길? 이 자식아. 왜 이렇게 말랐어?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동주는 제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보더니 막 화를 내면서 그걸 버렸어요. 이딴 걸 어디다 쓰려고 샀어? 술 한 방울도 못 마시는 주제에 소주는 왜 사? 연탄은 또 뭐고? 넌 미쳤어? 나 죽고 싶다. 동주야, 나 살고 싶지가 않아. 그래도 이딴 마음 먹으면 안 되지. 정신 차려 제발. 제가 주저앉아 막 우니까 동주가 절 부축해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집으로 가자고 하더니 난장판이 된 집안을 치워주고 제 앞에 죽을 내밀었어요. 먹어. 먹고 기운 차려. 살아있으면 돼. 숨부터 있으면 사라져. 쓸데없는 생각 다시 하지 말고. 알았어? 그러더니 저한테 꼭 주고 싶은 게 있다며 받아달라는 거였습니다. 믿기 어렵게도 그건 돈이었어요. 자그마치 2억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전 보자마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다 뭐야? 돈다발이잖아.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왜 이걸 나한테 갖고 와? 어디서 나긴. 뼈가 부셔지게 이래서 모은 거지. 이거 절대 부정한 돈 아니야. 너 알잖아. 내가 어떻게 빚 다 갚았는지. 이거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다. 그러니까 의심 말고 받아. 이걸로 다시 사업 일으켜.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이걸 어떻게? 그때의 기분은 지금도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전 가슴을 치고 울면서 거절했어요. 도박으로 자식까지 잃을 뻔한 동주가 20년 동안 빚 갚고 간신히 모은 2억을 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죽어도 못 받는다고 이건 아니라고 제가 난리를 쳤지만 동주가 절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나 도박 때문에 이 자식까지 잃을 뻔한 놈이다. 가정 깨고 쓰레기처럼 천대받아도 이 정신 못 차린 나 유일하게 믿어줬어. 밑바닥 인생 구제해준 건 너라고. 나도 그때 죽으려고 했다. 우리 아들 잃으면 나도 따라가려고 했어. 그런데 네가 날 구했다. 지금 너 아니었으면 없었다고. 동주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그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슬그머니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짐작컨대 남편을 통해 이 집을 찾아온 것 같았어요. 동주는 제가 잊고 있던 얘기를 꺼냈습니다. 8, 9살적 얘기였죠. 동주가 우리 집에 와 저녁을 먹는데 엄마가 TV를 보며 그러셨대요. TV에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사연이 나왔는데 그걸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어휴, 저 아까운 생명을 어떡하면 좋아. 누가 따뜻한 밥 한 술만 건넸어도 저 사람 살지 않았을까? 딱 한 사람만 따뜻하게 대해줬어도 마음 고쳐먹었을 텐데. 전 깜짝 놀라 물었죠. 아예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얘기였거든요. 우리 엄마가 그랬었어? 그래, 그날 저녁도 유난히 맛있었다. 너희 어머니 된장찌개 그렇게 잘 끓이셨잖아. 나한테도 나중에 그러셨어. 힘들면 아줌마 찾아오라고. 다른데 헤매지 말고 꼭 찾아오라고. 너 몰랐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폭력 쓰셨던 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주는 바로 옆집 살았는데 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동주는 아프게 말을 이어갔죠. 고도 장사를 하던 동주의 아버지는 겉보기에 세상 호인이셨는데 동주 어머니를 그렇게 때렸었대요. 저 없을 때 동주랑 동주 엄마가 우리 집으로 피신을 왔었고 그때마다 우리 엄마가 따뜻하게 보듬어 줬다고 하더라고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도 같았습니다. 제가 낮잠이 들었을 때 엄마가 바느질하면서 혼잣말 하던 이상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사람 참 겉만 보고는 몰라. 에휴, 속상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면서 자기 마누라를 그렇게 때려? 때릴 데가 어딨다고. 그걸 고스란히 애가 보게 만들고. 엄마가 몇 번이고 더 그런 말을 했었는데 전 그 얘기가 동주 얘기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동주는 힘든 가정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밝고 꿋꿋하게 자랐던 거였어요. 집에서 난리가 벌어질 때마다 우리 엄마를 나침반처럼 찾아왔던 거였고요. 어려서 동주가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었던 날은 아버지 폭력을 피해서 온 거라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가정 꾸리고 도박 중독에 빠졌을 때 아내와 크게 다투다 손이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동주는 자신에게 큰 충격을 받았다고도 했어요. 그날 이후 도저히 아내 곁에 갈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처럼 그럴까봐 너무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은 더 깊어졌다는 거였어요. 도박이라는 늪에 정신없이 빠져들어갈 무렵 아들이 위중한 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고 거의 동시에 우리 친정 엄마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된 거였습니다. 난들 왜 몰랐겠어. 너희 어머니 장례식에 가면 난 몰매 맞을 일밖에 없었어. 그때 동창 애들한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잖아. 네 돈도 훔쳐가고. 근데 어머님 가시는 길 외면할 수가 없더라.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 내가 어릴 때 어떻게 버텼는데, 따지고 보면 난 죽은 모습이나 다름없었는데 너희 어머님이 날 살려주셨거든. 매번 따뜻한 밥 한 술로 고비를 넘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정자야, 나 은혜 좀 갚게 해주라. 너랑 돌아가신 어머님 앞에서 어깨 쫙 펴고 살게 해줘.
이 돈 받아줘라. 내 마지막 소원이야. 동주야, 그 얘기를 왜 이제야 해? 그날 저와 동주 그리고 남편까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새벽까지 얘기를 나눈 우리는 컵라면 하나씩 먹고 뜨거운 커피까지 마시고 나서야 헤어질 수 있었어요. 동주는 돈가방을 남기고 호련히 떠났습니다. 제가 넋 놓고 있자 남편이 집을 치우더라고요. 시댁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입을 꾹 닫고 한동안 이 사람도 말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부모님과 다투고 왔더라고요. 가서 있는데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더랍니다. 시부모님은 제 욕만 하시더래요. 손주 걱정, 아들 걱정이 아니라 며느리한테 빌려준 3천만 원 못 받을까봐 전전긍긍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니 남편도 속이 편치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정말 잘했거든요. 사업하는 바쁜 와중에 여행도 보내드리고 같이 가고 생활비며 병원이며 다 챙겨드렸는데 그 공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시더래요. 결국 남편이 한마디 하고 나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경민 엄마 외며느리 역할 한다고 했는데 이러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다 섭섭합니다. 3천만 원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갖다 드릴 테니까 발 뻗고 주무세요. 네? 경민 엄마 흉 좀 그만 보시고요. 그 사람도 지금 숨 넘어가게 생겼어요. 사람 목숨이 중요지. 그 돈 3천만 원 당장 못 받는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남편은 생전 처음 부모님 앞에서 제 공을 들먹였대요. 모두 사실이니 시부모님도 딱히 더 말씀은 없으셨다고 듣게 됐죠.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우물한 개구리였고 그동안 내 덕 본 거 은근슬쩍 뭉개고 있었다고 하면서 다시 사업 일으키는 거 힘껏 도와주겠다고 비장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다는 안 믿어도 우리 아들 경민이 생각해서 저도 힘을 내기로 했어요. 물론 동주가 빌려준 돈이 지렛대가 됐죠. 동주의 피땀 어린 돈 2억이 마중물이 되어 사업은 다시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우선 급한 빚부터 갚고 나서야 간신히 세상에 나설 수 있었어요. 물론 사업 정상화시키는데 시간은 걸렸죠. 일단은 제 체력이 문제가 됐습니다. 잘 먹고 기운 차리고 일에 집중했고 동주가 빌려준 돈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동주는 저한테 연락도 잘 안 했어요. 그러다 통화를 하게 되면 절 격려하는 말만 해줬고요. 네 인생 다시 펴야 나도 웃을 수 있을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알아? 남편이랑 합심해서 열심히 해봐. 나 네 사업에 올인한 거야. 알아? 오래지 않아 제 사업은 다시 안정을 찾게 됐습니다. 감염병 여파에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업으로 여기저기서 조명도 받게 됐고요. 전 동주에게 조금씩 빚을 갚기 시작했어요. 되도록 빨리 갚고 싶어서 밤잠도 안 자고 일했던 것 같아요. 몇 번 통화할 때마다 동주는 그 돈에 대해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바쁘니? 배 사장님, 어제 인터뷰 잘 봤습니다. 해외팔로 다시 뚫었다고 들었는데 정말 축하드려요. 사업 수완 어디 안 가네, 친구야. 그치? 그렇게 놀리면 재밌냐? 통장 확인해봐. 계속 매출 올라서 빌려준 돈 갚는 거 속도 낼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고맙다, 동주야.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네. 정 고마우면 커피라도 쏘시던가. 알지? 난 믹스커피만 먹는 거. 넌 그 커피 좀 끊어라. 그러다 진짜 큰일 나. 매번 달게 먹더구만. 오래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빚 다 갚는 거 보려면. 그건 맞는 말이네. 끊자 끊어. 내가 워낙 바빠서 말이야.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배 사장님. 그렇게 동주 덕분에 전 가정도 사업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 경민이는 소유와 다시 만나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예정보다 4년이나 미뤄진 혼사지만 속도 위반으로 예비 며느리가 아이를 빨리 가져서 둘은 허둥지둥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아들 결혼하는 날 동주는 아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제 아빠를 닮아 헐친하게 키가 큰 주호가 꼬박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주호는 절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기특했어요. 남편은 이제 허세를 벗고 저의 사업 동반자로 더 충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한번 고꾸라지고 나니 사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돈 많이 드는 취미생활은 자제하고 저랑 아들한테 더 잘하려는 게 눈에 보이네요. 남편은 꼬박꼬박 제가 주는 월급 받으면서 회사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시 부모님도 그때 제 빈자리를 느끼셨는지 말도 조심하시고 뭘 해드리면 꼭 고맙다고 표현까지 하시고요. 한번 큰 시련이 지나가고 나니 변화가 생기는 게 놀랄기만 합니다. 동창 모임 나가면 친구들이 다 놀라워했어요. 어떻게 사업 실패 극복했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동주는 그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어느 날 큰 마음 먹고 털어놨죠. 막다른 길에 놓였던 날 돈가방을 들고 동주가 찾아왔다고요. 사연을 듣고는 다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중엔 남자 녀석들까지 하나둘 눈물을 찍어냈죠. 이제는 동창들이 모이면 동주의 이야기를 곧잘 입에 올리곤 합니다. 살면서 고비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동주가 살아온 얘기는 언제나 신금을 울리네요. 나중에 알려준 동주의 아픈 가정사는 머리가 희끗한 나이가 되어서도 우리를 숙연하게 합니다. 아니, 난 솔직히 알고 있었어. 동주가 그렇게 무너질 녀석이 아니었다고. 도박을 그렇게 단칼에 끊어내는 게 쉬워. 암튼 걔는 보통이 아니야. 어려서부터 뭐든지 남달랐잖아. 이 동주가 돈 빌리러 다닐 때 제일 쌍심 지키고 난리치던 인물이 누구였더라? 그때 너 뭐랬냐? 아주 별 욕을 다 하면서 동주 녀석 평생 안 보겠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그랬나? 젊은 혈기에 그럴 수도 있지. 중요한 건 말이야. 시간이 다 해결해준다. 이거 아니겠냐고. 동주야, 여기다. 왜 이렇게 늦었어? 와서 막걸리나 한잔해. 또 내 얘기하고 있었냐? 이 분위기가 딱 그런데. 내 얘기 좀 그만해라. 귀 가려워 죽겠다. 그땐 그랬지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동주가 새 인생 살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저 역시 한번 크게 실패한 경험이 큰 교훈이 되었네요. 제 남편도 동주와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젊어서의 도박 중독,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며 별걸 다 챙겨주고 있네요. 동주가 도박을 끊은 그날은 우리 집 잔칫날입니다. 아예 동창들을 불러 식당에서 거하게 밥을 먹고 케이크에 촛불까지 켜서 불어주고 있어요. 다들 장난처럼 웃고 마시고 하지만 속에는 진한 우정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습니다. 이젠 다들 나이 들어서 티는 못 내지만 동창들 몇십 년 우정은 쉽게 끊어질 것 같지 않네요. 동주의 아들은 미국에 살며 명성이 자제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동주는 작은 사무실을 차려 가출 청소년을 위한 작은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주는 끝까지 독신으로 살겠다고 하네요. 대신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방황하는 아이들을 자식처럼 거두고 있죠. 그게 자기 숙명 같대요. 젊어서 막일했던 경험으로 주택을 구입해 여기저기 고쳐가며 가출 청소년들이랑 동거동락을 하고 있어요. 나 술 더 주지 마. 센터 들어가 봐야 돼. 여드름 숭숭난 녀석들이 나만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몇 시인데 안 자고. 검정고시 얼마 안 남아서 그 녀석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거든. 내가 도와줘야지. 알잖냐. 나 공부 잘했던 거. 니들 까맣게 잊었냐?
나 명문대 출신인 거. 그걸 어떻게 잊어. 기다려봐. 내가 음식 싸줄게. 갈비도 엄청 맛있게 지어줬어. 엄청 좋아들 하겠네. 동주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동창들과 헤어졌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만남이 참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봄 날씨가 요란합니다. 해가 반짝 나왔다가 어느새 먹구름이 끼고 옷깃을 여미게 하는 칼바람도 부네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 여겨집니다. 해 뜰 날 있으면 먹구름 끼는 날도 있고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 싶은 날도 다음 날은 또 일어나서 걷게 되고요. 전 이제 함부로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돌고 도는 인생, 잠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지나가면 또 좋은 일이 올 테니까요. 사연 듣는 우리 이웃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 사연은 여기서 줄일게요. 고맙습니다. 모두 평안하고 건강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